또 터진 막말 논란. 지금 뭐 정치권에서는 이 막말 논란 때문에 연일 좀 시끄럽습니다. 주말 사이에도 지금 뜨거운 논란이 됐는데요. 김민지 기자, 우선 자유한국당의 지금 대변인을 맡고 있는 민경욱 의원의 이야기 계속해서 좀 여진이 계속되고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금요일 밤에 SNS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헝가리에서 발생한 유람선 침몰 사고를 언급하면서 네. 차가운 강물 속에 빠졌을 때 골든타임은 기껏해야 3분이다 하면서 뒷부분에는 이제 문 대통령의 어떤 늦은 대응이라는 좀 취지로 비판을 덧붙였는데요. 이게 또 문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뭐 지푸라기라도 좀 잡는 심정으로 피해 가족들이 좀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상황에서 찬물을 끼얹는 발언이다. 이렇게 비판이 나왔지만 게시글을 또 삭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피해 가족들 심경을 왜 배려하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목소리 들어보시죠. 페이북에 나온 거 그 이상으로 할 말은 없습니다. 제 글은 거기에 대해서 전반부 후반부 다 있어요. 뒷부분에 대통령의 말씀에 진정성이 있느냐는 걸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예. 대통령의 말씀에 진정성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게 쇼가 되는 거예요. 자, 민경욱 대변인의 해명까지 듣고 왔습니다만 뭐 다른 정당에서는 민경욱 대변인의 이번 발언과 관련해서 뭐 엄청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이제 금수라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짐승을 일컫는 말이죠. 금수보다 못한 인간 되지 마시길이라는 비판 성명까지 나왔는데요. 이게 좀 정말 어떻습니까? 뭐 정치권에서는 이 발언에 대한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더군요. 예. 오늘 본인이 얘기한 것에 핵심이 담겨 있잖아요. 대통령이 지금 쇼를 하고 있다. 쇼를 하고 진정성이 없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좀 진짜 우리 문경욱 대변인 특히 대변인을 맡고 있단 말이에요. 예. 정말 국민들 그리고 특히나 피해자 가족들하고 조금 더 공감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돼 있다고 한다면 저런 얘기 안 나왔을 거거든요. 무엇보다도 나중에 실제로 얼만큼 진전된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정부가 그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최대한 대응하고 있다라고 보여주는 것이 현지 헝가리에서 구조를 책임지고 있는 그 당국자들한테 상당한 부담이 될 거거든요. 아하, 예. 근데 왜 저렇게 얘기를 하는지를 모르겠고 더더군다나 지금 자유한국당이 막말 퍼레이드를 지금 2월달부터 하는데 무슨 막말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 같아요. 당 전체가. 근데 이제 민경욱 대변인의 이제 이번 발언이 논란이 되니까 과거에 민경욱 대변인이 지금은 당 대변인이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에 청와대 대변인을 또 지내지 않았습니까? 당시 한번 모습도 한번 보시죠. 그때 이제 한번 잠깐 들어볼 수 있습니까? 또 난리 났다. 자, 저 상황이요. 세월호 참사 때문에 이제 나라가 온통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청와대 대변인이 세월호와 관련된 브리핑을 하면서 뭔가 저렇게 웃음을 짓는 장면. 다시금 그러니까 저런 장면까지 소환이 돼서 논란이 다시금 또 좀 되고 있는 것이죠, 조 부장. 이게 당 대변인이기 때문에 더 큰 심각성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예. 이때도 참 논란이 그러니까요. 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당 대변인을 맡아가지고 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실수를 하는 것 같아요. 무슨 줄에 무슨 계속해서 반복이 되거든요. 예. 사람 참 안 변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특히 전직 기자기 때문에 제가 더 어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자를 한 사람이면 내가 무슨 말을 했을 때 예. 이것이 어떻게 보도가 되고 어떤 파장을 낳는다. 이건 누구보다 잘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거든요. 참 이해가 안 가고요. 또 정치인의 어떤 가장 큰 직무는 네. 국민들이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고 같이 슬퍼하고. 어떻게 하면 다독일 수 있을까 이런 공감을 나누는 부분이에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청와대 대변인 시절부터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 이거 굉장히 큰 문제죠. 예. 그리고 민경욱 대변인이 더 큰 문제는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사과를 하지 않고 예. 있다. 무슨 뭘 잘못하고 이게 논란이 거도 사과를 하잖아요. 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면 일반인들이 차가운 강물 속에 빠졌을 때 골든타임은 기껏해야 3분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 구조대를 지구 반바퀴 떨어진 헝가리로 보내면서 중요한 건 속도라고 언급했다. 그러니까 이 속도를 언급하면서 이거는 손 쓸 수 없다. 뭐 그런 발언인데 예. 그럼 우리 정부는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하. 전혀 앞뒤가 맞질 않죠. 그리고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논란이 되면 정치는
사과부터 해야 즉각 됩니다. 사과해야 된다. 네, 예.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자, 자유한국당에 이제 이렇게 뭔가 막말 논란이 계속 끊임없이 불거지니까 오늘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요, 아침 회의 때 한마디 했더군요. 거친 말 논란에 안타까움과 우려가 있습니다. 심사일언이라고 얘기했어요. 심사일언. 즉, 깊이 생각하고 말하라는 사자성어처럼 발언에 주의를 좀 기울이세요, 의원님들. 이렇게 따끔하게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거든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아침 회의 때 황교안 대표가. 그런데요, 황교안 대표의 아침 회의 때 저 발언을 들은 회의 장소에서 그 당사자가 김민지 기자 또 막말 논란에 휩싸여 있다면서요? 네, 이번에는 한선교 사무총장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당직자들에게 폭언한 사실이 알려져서 좀 논란이 됐었는데요. 오늘은 기자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목소리만 뭐 좀 작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귀 기울여서 잘 들어보시죠. 이게 황교안 대표의 이제 백브리핑이라고 하죠. 이제 그 회의석상에서 나오지 않은 뒷얘기들을 조금 더 물어보는 보충 질문 시간이라고 할 텐데요. 회의장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기자들이 노트북으로 이제 열심히 받아치느라 주로 바닥에 앉아 있거든요. 바닥에 앉아서 좀 이동을 하니까 옷으로 이제 바닥을 닦는다는 뜻으로 아주 그냥 걸레질을 하네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겁니다. 물론 한선교 사무총장은 이제 취재 환경이 열악한 점 이런 것들을 좀 고생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이지 비하한 것 아니라 이런 입장문을 내긴 했지만 계속해서 논란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말이죠. 그러니까 기자들 좀 보세요. 기자들이 보통 브리핑할 때 이렇게 앉아가지고 마이크 이제 대고요. 기자들은 좀 서서 노트북 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닥에 저렇게 맨바닥에 앉아서 취재하거든요. 같은 말을 하더라도 어떻게 당 사무총장이라는 분이 저 기자들한테 저 엉덩이 깔고 있다고 걸레질을 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특히나 한성교 사무총장은 언론인 출신 아닙니까, 조 부장? 네, 아나운서 출신이죠. 예.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언론을 누구보다 잘 안다 예.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분들이 계속해서 이런 막말을 쏟아낸다는 게 더 큰 문제고요. 예. 또 한 가지는 당 대변인, 정책의장, 사무총장 여기다 5.18 폄훼 발언까지 넓혀서 보면 당대표 후보 최고위원 당선자까지. 아하. 그러니까 정말 당의 얼굴 역할을 하는 분들이 앞장서서 해서는 안 될 말들을 쏟아내고 있다. 이게 지금 한국당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 정 의원님. 아니, 저런 진짜 기자들이 바닥에 앉는 것이 안타까워서 저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우리 대표들이 회의하는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우리 앵커도 다 취재해 보셨겠습니다만 그러면 다른 당직자를 나가고 그럼 대표가 소위 우리말로 백브리핑이라고 하잖아요. 다른 사람 나가고 기자들 앉아 있어야 하고 여기에서 카메라만 들이대지 말고 그리고 브리핑을 해주면 되잖아요. 아, 왜 기자들 저 고생시키면서 거기다 걸레질 운운하냔 말이에요. 예. 참 저분이 또 언론인 출신인데 저렇게 얘기하는 거가 정말 이해도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자, 한선교 사무총장의 이제 뭐 막말 논란이 오늘 있었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자유한국당의 정책위 의장을 맡고 있는 정용기 의원의 발언도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의 발언 바로 이거였죠? 듣고 오시죠. 이끌어가고 국가를 이끌어가려면 신상필벌이 분명해야 됩니다. 김정은이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보다 지도자로서 더 나은 면도 있는 것 같다. 역설적으로 신상필벌이 분명해야 됩니다. 잘못하니까 책임을 묻잖아요. 자, 김정은 북한의 국무위원장이 우리의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낫다라는 취지의 발언입니다. 김민지 기자, 오늘도 이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죠? 네, 본인은 역설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한 말이라고는 하지만 여야 4당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격 분쇄기, 인격 분쇄기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고요. 이적 행위를 했다는 비판과 함께 사퇴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민주당은요, 오늘 아침 공안검사 출신 황교안 대표에게 이거 국부법 위반 아닌지 명확하게 얘기해달라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황교안 대표에게 한 가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용기 정책위 의장의 말은 국가보안법상 어떻게 됩니까?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지난날 공안검사로서 수많은 국가보안법 사건을 처리하셨던 베테랑답게
또렷하게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은 팩트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염려하시거나 또 우려하시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더욱 유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정용기 정책위 의장의 이번 발언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라는 논란까지 번졌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정용기 발언 국가보안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공안검사 출신인 황교안 대표 답하세요. 글쎄요, 이제 국보법 위반 얘기까지 나오네요, 조 부장. 저는 참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한국당이 막말한 것도 문제지만 공격하는 것도 굉장히 품격 있게 하는 게 좋거든요. 비판을 어떻게 하는가? 비판은 과연 객관성이나 과연 타당한가? 정말 상대가 정말 부인할 수 없을 정도의 꼼짝 못할 객관성을 띄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용기 정책위 의장의 발언은 김정은의 야만성에는 몸서리가 쳐지지만 하고 말을 이어나갔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찬양 고무도 아니고 국가보안법까지 가서 비판할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정용기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전제를 다르다 하더라도 민주국가의 대통령을 김정은보다 훨씬 못하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 그리고 네. 지금 무슨 뭐 김혁철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숙청됐는지 이런 것이 지금 확인도 안 된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데 확인도 안 된 사항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전제하고 이야기한 것 다 잘못했죠. 모두가 잘못됐는데 예. 이인영 원내대표의 그런 비판에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아하, 예. 그 이인영 원내대표가 저렇게 본질에 어긋나는 질문을 했냐면은요. 예. 그러니까 외교 협상을 실패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극형에 처벌하는 것은 신상필벌이 아니고 잔인한 독재자의 행위예요.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또 북한 정권을 상대로는 그 얘기를 못 해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고무찬양 아니냐는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소위 정용기 정책위 의장은 우파 정당의 정책위 의장, 우파 정당을 자임하는 정책위 의장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확인 안 된 내용 플러스해서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외교 실무 협상을 갖다가 실패했다고 그래가지고 사형을 청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런 독재자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게 정상적인 체제냔 말이에요. 그거를 신상필벌이라고 얘기하면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자유한국당이 뭐라고 얘기해야 되냔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시청자 여러분, 이런 한국당에 잇따르는 막말의 영향일까요?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당 지지율 여론조사가 발표가 되잖아요. 리얼미터 조사입니다, 참고로. 근데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을 보니까 오늘 발표된 거예요.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39.3에서 41로 소폭 올랐습니다. 근데 한국당 같은 경우는 31.9에서 30%로 조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오늘 발표된 조사만 놓고 보면 민주당 41, 한국 30, 11%포인트 차이로 이제 격차가 더 벌어진 것이죠. 글쎄요, 뭐 이런 게 정말 조 부장 뭐 영향을 안 미쳤다고 보긴 어려울 겁니다. 어렵죠. 그렇죠? 왜냐하면 가장 여론조사인지 아니면 선거에서 중요한 게 중도층이에요. 어느 정당을 선택하는 것은 순간적인데 중도층은 이런 막말 하나에도 크게 돌아선다. 예.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지금 이제 저 여론조사는 그다지 차이가 안 나지만 다른 여론조사들은 민주당을 턱밑까지 쫓아가다가 맞아요. 푹 꺼진 예. 그런 여론조사 나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중도 확장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예. 네, 그리고 이 중도 확장성은 막말 한 번에도 훅 갈 수 있다. 이런 거를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네. 한국당이 정말 깨달아야 됩니다. 예, 정 의원님. 실제로 지금 저 리얼미터가 여론조사를 보면 네. 5월 둘째 주께는 4.4%까지 간격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오늘 그래픽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때부터 34까지 올라갔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30%를 계속 하향하는 곡선이 자유한국당이고 한국당은 하향, 조금씩 계속 올라가는 곡선이 민주. 더불어민주당인데 더불어민주당이 그 사이에 잘한 게 뭐가 있어요. 국회 안 열고 있는 거 똑같고 집권당의 국정운영에 책임 못 갖고 있는 것이고 결국은 지금 우리 조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한국당이 국민들한테 특히 합리적인 비판의식을 갖고 있는 국민들한테 호소로 있게 다가가지 못하고 오히려 예. 막말 같은 걸 하면서 사고를 쳤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정당 지지율 내용까지 짚어드렸습니다.